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신뢰성 제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설계죠. 자, 신뢰성 설계. 자, 신뢰성 설계는 신뢰성 사양과 목표에 합치하는 설계도 또는 설계 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과 절차를 총칭한 말이다. 신뢰성 설계 일반적인 절차, 1단계 신뢰성 요구 기능을 파악하고 2단계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요구 기능에 따라서 직렬 결합 부품수 N과 시스템의 신뢰성 설계 목표치 RS를 정하고 3단계 이 RS를 구해지면 N승근 루트 RS로 이제 우리 RI를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직렬이니까. 직렬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건 아니고요. 4단계 그 다음에 설계한다. 5단계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신뢰성 설계 기술 리던던시 설계. 자, 리던던시를 우리가 용장성, 용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고장이 나면 그 고장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죠. 시스템 내에서 어떤 부품이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품이 고장 나도 이 시스템 전체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살아갈 수 있는 성질, 그런 것들을 용장성 또는 리던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던던시란 더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특정 부분에 구성품을 여분으로 설치함으로써 성분의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부품, 성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고장이 나더라도 시스템 전체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설계 방법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종류에는 병렬 리던던시 설계와 대기 리던던시 설계와 N중 K 리던던시 설계가 있다. 병렬, 대표적으로 되죠. 병렬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를 스탠바이 리던, N중 K, N개에서 5개 중에서 2개 이상만 살면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병렬 리던던시 설계 중에서도 1번, 부품별 중복 리던던시가 있고요. 2번에는 시스템 중복 리던던시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안전하냐, 더 시스템 전체를 더 잘 살릴 수 있냐 하면 1번입니다. 1번. 물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흘러가는 거, 그죠? 2번은 직렬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1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벌써 이만큼 나누어 버렸죠, 그죠? 이만큼 나누은 데다가 또 넘어가면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물이 살아갈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보면 여기가 직렬이 이렇게 쭉 연결돼요. 직렬. 이것도 직렬이죠. 직렬.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하나 고장나면 이쪽으로 못 가져와요. 그죠? 근데 얘가 고장나도 이쪽으로 가거나 엄청 많이 갈 수 있죠. 둘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냐 하면 위의 것, 즉 부품별 중복 병렬 리던던시가, 자, 신뢰도가 더 높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R은 파이, 어차피 곱하는 거니까 파이 1-1-R에 M승에 N승 이렇게 되죠. M승은 병렬 결합수고요. N은 직렬 결합 부품수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2번은 시스템 중복 병렬인데 1-1-R에 M승. 자, N과 M승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1번이 더 안전하다. 더 시스템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부품의 단순화와 표준화. 자, 1번 요구되는 기능을 될 수 있는 한 적은 수의 부품으로 제작하면 훨씬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안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고장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가능하면 단순 기능의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사용 부품의 종류를 줄이고 4번에 표준 재료, 표준 부품, 표준 회로 등을 사용하면 좋다. 3번 방갈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4번의 디레이팅 설계. 디레이팅 설계란 전체 시스템 부하에 비해서, 자, 구성 부품의 유효치를 두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계수 M. 자, 안전계수 M은 전체적으로 부하분의 강도입니다. 부하분의 강도. 안전계수 M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부하분의 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안전이니까 강도가 위에 있겠죠. 그죠? 강도가 커지면 안전이 커지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반비례가 되겠죠. 그런 식이고요. 안전계수 M은 μx. 자, μx 더하기, μx는 부하의 평균이죠. 더하기 nx 곱하기 시그마 x. nx는 자, μ로부터의 거리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곱하기 시그마 x, x의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죠. 몇 배, 표준 편차에 몇 배 떨어지냐, 표준 편차에 몇 배 이런 개념이 되고요. 분의 μy 마이너스 ny 시그마 y. 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밑에 플러스 위에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환경성 설계. 내자는 안 내자가 아니라 항상 이 견딜 내자 생각해 주셔야 돼요. 견딜 내자.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설계라 이 말이죠. 읽어보시고 6번 뭐 됐고요. 자,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인간공학적 설계가 있는데, 인간공학은 산업공학에서 또 하나의 파생된 어떻게 보면 공학이죠. 그죠? 인간공학, 어고노믹스, 에르고노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 인체공학적 설계를 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인간공학 설계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앉아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앉아서 운전을 하니까 사람의 안전키를 전체적으로 다 잽니다. 뭐 제일 큰 사람, 제일 작은 사람 누구나 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트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뒤로 밀고 앞으로 밀고, 그 다음에 핸들은 팔 길이가 있으니까 그 팔 길이에 또 조정이 다 맞게,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에 여러 가지 조작하는 것들은 뭐 운전자가 보기 편하게, 뭐 시인성이 좋게, 그런 것들이 다 인간공학적 설계죠. 에르고노믹스 설계입니다. 자, 됐고. 자, 2번 동그라미에 인간공학적 설계라고 해서 기억은 페일세이프 설계와 풀프루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안전. 자, 페일세이프 설계는 기계의 일부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더 큰 사고나 손실을 받고자 하는 설계 방법. 기계 일부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것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큰 사고는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페일세이프 설계고요. 2중, 3중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니엄의 풀프루프 설계는 뭐냐면 바보가 이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기계를 아무데나 만지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개념이죠. 바보가 작동하여도 사고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 방법이다. 이걸 풀프루프 설계라고 한다. 자, 2번 스트레스 강도 모델. 시스템의 고장 발생이 없으려면 스트레스 Q와 강도 S, 스트렝스죠. 그 사이가 안전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걸 D를 안전 여유라고 한다.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부하, 방사능, 온도, 압력, 뭐 강도, 뭐 환경, 분진 여러 가지 있으면 전류. 자, 3번 양쪽 갈로 이것이 이제 볼 사항인데, 우리가 강도는 μy, 시그마 y 제곱이라고 하고, 스트레스는 μx, 시그마 x의 분포로 따른다고 하면, 지금 그림의 스타트 자체를 보시게 되면 강도가 당연하게 높죠.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강도의 분포는 여기 있는데 스트레스 분포는 여기서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우리가 안전여유라고 하죠. 안전여유가 이만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강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여기 오니까 이렇게 이제 겹쳐지죠. 그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바로 고장이 나는 부분이죠. 고장이 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방울은 항상 일정하죠. 스트레스는 일정합니다. 계속 일정하게 가는 반면, 자, 바위는 나중에 약해지잖아요. 그죠? 강도는 차츰 약해지죠. 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림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가우스의 규준화식입니다. 이거 문제로 보면 되는데, 자, 뭐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뭐 고장이 날 확률, 우리가 바로 못 구하니까 규준화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이 지금 1번 반갈로, 2번 반갈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로 보는 게 더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자, 3번에 지수 분포를 가정한 신뢰성 샘플링 검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1번 양쪽 갈로 신뢰성 샘플링 검사의 개요라고 되어 있고, 1번 반갈로 도표 있죠? 품질 관리와 신뢰성 샘플링 검사의 차이점.
품질관리 샘플링 검사는 정규 분포를 적용한 샘플링 방식이며 부적합품률을 P로 보죠. 알파는 5% 일반적으로 그죠? 0.05, 베타는 0.1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시곡선에서 LT, PD, AQL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는데 비해서 자 여기서는 신뢰성만 보면 되겠죠. 우리 신뢰성이 여기서는 신뢰성이 이제 주니까 여기에서는 지수 분포를 적용한 샘플링 방식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고장률이 일정하니까 지수 분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용 척도는 뭐 신뢰도, 고장률, MTBF, MTTF 이런 말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이고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일반적으로 높게 취합니다. 우리 그 품질 관리에서보다는 그죠. 베타는 30%나 40%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고장률 람다5와 람다1을 이용하게 되는데 고장률이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오시곡선이 있으면 이쪽을 람다5 좋은 고장률, 이쪽을 나쁜 고장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람다 5에 대응하는 것이 그 밑에 보면 ARL이라고 있습니다. ARL. 자, 이 ARL은 Acceptable Reliability 레벨입니다. Acceptable Reliability 레벨.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 레벨이 한계다 이 말이죠. Acceptable Reliability 레벨.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게 람다 5에 대응되는 것은 뭡니까? ARL. 요거 시험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람다 1에 대응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LTFR입니다. LTFR은 Lot T Tolerance Failure 그 다음에 Rate 이렇게 되겠죠. Rate. Lot Tolerance Failure Rate 이렇게 해서 요거는 LTFR에 대응된다는 것을 봐두세요. 여기에 대응된다. 요거는 요거고 요건 요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판별비는 여기에서는 람다 1분의 람다 5다. 람다 1분의 람다 5를 이야기를 한다. 일반적으로 람다 5가 더 적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보셔도 좋겠고 자, 우리가 지금 도표 밑에 보면 2번 방갈로 신뢰성 샘플링 검사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가고 3번 방갈로의 고장 분포의 가정에 따른 샘플링 검사도 넘어가겠고 2번 양쪽 갈로 도표 밑에 계량 1회 샘플링 검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번 양쪽 갈로를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3번 양쪽 갈로까지 넘어오세요. 3번 양쪽 갈로 넘어오시면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 표 MIL STD 781A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 베타는 0.1로 하고 세타 1분의 세타 5를 우리가 1.5로 잡아줬을 때 1번 방갈로에 보시면은 합격선 T알파와 불합격선 TR을 기준으로 판정할 때 합격선 T알파는 SR 더하기 HA다. 이것을 많이 봤죠, 우리. 개수형 축차 샘플링에서. 자, Y에 이렇게 걸쳐지는 면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이 HA죠, HA고. 불합격 판정선은 이것보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것이 HR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H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기울기가, R에 대한 기울기가 S죠, S. 얘는 어차피 R에 대한 기울기가 역시 S가 되겠죠, 그죠? 이 S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시험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2번 동그라미에 보시면 S는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5 분의 람다 5분의 람다 1이라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박스 치십시오. 그거 박스 치셔가지고 한번 자 판정선의 기울기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표에서 판정선의 기울기 S를 구하시오 하면은 그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셔서 4번 굵은 글씨로 갑니다. 4번 굵은 글씨 신뢰도 평가법 레이스법이라고 되어 있고 R은 reliability, A는 availability, compatibility, economy, reproduci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시고 자 7장 넘어갑니다. 고장 해석 방법 1번 FMEA에 의한 고장 해석 방법과 대표적으로 또 FTA가 있는데 FTA는 2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있어요. 자 FMEA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라고 해서 이거 뭐 산업안전 기사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고장형과 영향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고장형과 영향평가는 구라망 항공기 회사에서 개발되었으며 설계된 시스템이나 기계의 잠재적인 고장 모드를 찾아내고 믿을 거예요. 시스템 가동 중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자, 이게 중요하죠. 시스템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영향을 조사하고, 특히 영향이 큰 고장 모드형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것이죠. 즉, FMEA는 설계의 불완전이나 잠재적인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요소 부문의 고장 모드와 그 상위 아이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는 기법이다. FMEA를 또 밑줄 거예요. 정성적이다. 정량적이지 않습니다. 성질만 봅니다. 상향식 바텀업 방법, 밑에서 위로 보는 방법이다. 자, 2번 양쪽 걸로 FMEA의 실시 절차, 그 정성적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FMEA 실시 절차, 크게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 2, 3 정도만 읽어보세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정도만, 스타트 정도만 봐두시고, 3번 양쪽 걸로 해보시면은 고장 등급의 결정 방법에서 5가지 요소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중에서 2, 3개 정도를 사용해서 CS를 계산한다 되어 있죠. CS 계산은 쉽습니다. 5가지를 곱하면 5가지 다 곱해서 5분의 1승, 2가지만 주어지면 2가지를 곱해서 2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가지 평가 모두 사용 시 C1 곱하기 C2 곱하기 C3 곱하기 C4 곱하기 C5에 5분의 1승 그 박스 치시고 시험 나온 적이 있고요. 바로 또 넘어가면은 C1과 C2 두 개 때는 C1 곱하기 C3에서 2분의 1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산업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품질경영에는 이까지는 잘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밑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고고장 등급 1, 2등급에 대한 대책이라고 되어 있고 1등급은 CS가 7에서 10점 나오면 이건 높으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2등급은 4에서 7점, 3등급은 2에서 4점, 4등급은 2점 미만이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이게 또 시험 나면 1등급, 2등급 정도만 보면 되겠죠. 우리 그죠? 1등급이 치명고장이라서 설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방갈로 치명도 평가법, 치명도 크리티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1번 치명도 평점의 계산 다 곱하면 되는데 더 쉽죠. 더 쉬워요. 그죠? F1, F2, F2, F3 됐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양쪽 갈로 넘어오세요. 4번 양쪽 갈로 치명도 분석법 CA 크리티컬 어널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역시 우리 산업안전 쪽에서는 좀 한 번씩 나오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고자 시스템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방법인데 치명도 지수의 계산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그죠? 그냥 한번 이런 것이 있구나. 알파, 베타, K, A, K, 람다, 뭐 T 다 곱하는구나. 그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FTA에 의한 고장 해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번 양쪽 갈로에 FTA의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FMEA는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라면 FTA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FTA는 Fault Tree Analysis라 그래서 고장목 분석법, 고장나무 분석법, 트리가 나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FTA는 고장 분석법이라고도 하며 고장과 원인의 인과관계를 정상사상부터 하향식으로 분석하는 정량적이다. 자, 하향식 방법이죠. 얘는 하향식 방법, 그죠? 하향식 방법이고요. 조금 전에 봤던 FMEA는 상향식 방법이었어요. 즉, 시스템 고장을 발생시키는 최고위 사상 이벤트와 그의 원인의 인과관계를 자, 논리기호, 엔드 게이트 또는 OR 게이트라는 것을 사용하여 나무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고장목을 만들고 이걸 폴트 트리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고장 확률을 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시스템의 고장 해석이라는 것은 FMEA에 같지만 정량적이므로 자, 성질만 판단하는 FMEA와는 다르다. 자, 2번 동그라미 FTA는 하위 시스템이나 구성품 등으로 분해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며
시스템 고장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자, 또 밑줄 거예요. 귀납적 정량적이다. 귀납적 정량적이다. 귀납적이며 정량적. 자, 연역적 반대말이 귀납적이죠. 그죠? 귀납적이다. 귀납적은 결론이 뒤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귀납적. 연역적은 아무래도 결론 내놓고 뭐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뭐 3단 논법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귀납적이다. 자, 그 FTA가 있습니다. FTA는 최고 위에 이걸 탑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탑 사상. 톱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게 올라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나쁜 게 올라갑니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같으면 발판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이 죽었다 이런 거 올라갑니다. 죽었다. 나쁜 거죠. 그죠? fault. 이게 올라가고, 그러면 왜 떨어져서 죽었느냐 보니까, 자, 요게 A고 요게 B거든요. A는 뭐냐면 발판이 사갔다 해볼까요? 발판이 뭐 엄청 나무인데 사갔다. 그 다음에 B는 떨어졌는데 밑에 보니까 무슨 그거 합시다. 저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대. 사가서 움푹 꺼지더라도 안전대를 메고 있었으면, 대롱대롱 매달렸을 것을 바를 메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건 발판이 사갔다 동시에 이 사람이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 엔드 게이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엔드 게이트 이렇게 생겼어요. 엔드 게이트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밑이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사상이 2개면 이렇게 하면 되고, 3개면 이렇게 하면 되고, 4개면 이렇게 하면 되고, 어쨌든 얼마든지 여기서 이렇게 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OR 게이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온폭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서 뭐 밑에 이렇게 분기되는 거는 분기되는 게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OR 게이트는 요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AND 게이트처럼 요렇게 나타내어서 안에서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통과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2개는 OR 게이트 또는 게이트죠. 요거는 AND 게이트라고 합니다. AND 게이트. AND 게이트는 어떤 뜻이냐면 하위에 있는 사상들이 모두 일어나야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OR 게이트는요, 이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스템 신뢰도 할 때 뭐 했습니까? 우리 펌프 했죠. 펌프 했잖아. 펌프. AB 펌프. 직렬 병렬이죠. 병렬일 때는 하나만 살아있어도 가죠. 얘는 둘 다 살아있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AND 게이트의 개념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OR 게이트, 이게 보면 AND 게이트의 개념이고, 요게 OR 게이트의 개념이다. 그죠? 즉, 하나만 살아있으면 위로 올라간다. 얘는 다 살아있어야 된다. 얘가 둘 다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뭐냐면, 발판이 사갔는 데다가 안전대를 안 맸다. 둘 다 되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 사람이 발판에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판은 왜 이렇게 사갔을까? 발판은 왜 사갔을까를 보니까, 첫째로 오래되었다. 그 다음에 오래되었다. 그 다음에 교체를 하지 않았다. 오래되고 교체하지 않았으니까 발판이 사갔다. 이렇게 됐다. 자, 이것은 이제 OR 게이트를 만들어보죠. OR 게이트를 만들고, 이 사람이 왜 안전대를 안 맸느냐? 교육을 안 했다. 교육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뭐 당연하게 뭐 안 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기 싫었다. 매기 싫어도 안 매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약간 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자, 요 엔드 게이트는 밑에 2개가 동시에 발생되면 발생되는 거. 요 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발생되면 발생되는 것.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T라고 하는 이 톱사상은요. 톱사상은 지금 A, B가 발생해서 야가 발생되죠. A는 얘 2개가 발생해 얘가 발생하고, 얘 2개 중에 하나만 발생하면 B가 발생하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FTA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신뢰성, 이론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